오늘은 한국 최고의 무당 두 명이 조금은 충격적인 윤 대통령의 사주와 그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두 무당 중 어떤 무당의 신점이 더 정확할지 판단해 주세요. 무당 A.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이는 강직함과 속삼재. 무당 A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기를 받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앞날을 예언해온 이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날것의 신통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경험 많은 이들보다 깊숙이 들어맞는 점괘를 뽑아낸다고도 합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본 경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정체를 모르고 단순히 이 남자분의 생년월일을 보고 성격이나 미래를 좀 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당 A는 흔쾌히 사주풀이를 시작했고 몇 마디를 뱉자 주변에서는 사실 이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무당 A가 크게 당황했을 법도 했지만 오히려 태연하게 점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 A가 내놓은 점괘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당 A가 예언 내용입니다.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 꽂히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요. 그런데 그 고집이 가끔은 본인에게 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삼재가 이미 지났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상 속 삼재라고 부르는 운세 흐름이 계속 따라다니는 형국입니다. 겉으론 삼재가 끝났다고 말해도 사주 어디엔가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게 있어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속 삼재는 관재와 사고수를 특히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이분의 사주엔 관운이 강하긴 합니다. 고집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이 보이긴 하죠.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부분은 현실화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주변에 적도 많고 좋아하는 이도 많지만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굵직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요. 관제 문제, 즉 법적인 문제나 수사, 소송 같은 것들이 쉽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분에게는 자칫하면 사고수가 따라다니니 늘 건강이나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큰 무리가 오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올해 운세는 어떨까요? 하고 묻는다면 상반기까지는 조금 답답하거나 구설이 따를 수 있다는 흐름이 보여요. 주변에서 말이 많고 본인 스스로도 일단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 여러 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지요. 다만 여름을 지나면서 점차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구설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풀리는 계기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직면한 난관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5년 여름 즈음이 되어야 어느 정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요. 구군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리더십을 펼치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변의 모략이나 허점을 관리 못한다면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분에게 중요한 건 사람 관리와 관제 조심이라는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인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인복을 스스로 차버릴 위험도 높아요.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세심하게 주변을 다독이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면 사주가 원체 강해서 큰 기회를 잡습니다. 미래 전체로 볼 때 이분은 스스로 성격을 다스리기만 한다면 무난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다만 사고수, 관제수 같은 것은 언제든 잠재되어 있으니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과 얽힌 묘한 점을 굳이 꼽자면 강인한 외유에 속은 많은 이들이 그 내면의 단단함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라고 할까요? 처음엔 부드럽게 대하더라도 중요한 순간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념이 때론 본인을 구원해주지만 때론 본인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했지만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꽤 강하게 버텨낼 운명을 가졌다. 그러나 주변 사람, 관제, 사고수만 조심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구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무당 A의 말은 이렇듯 간단치 않았습니다. 특히 삼재가 끝나도 속삼재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돋보였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운세는 강하지만 구설과 관제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단어는 조심과 사고수 그리고 여름 이후의 반전이었는데 그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가늠하는 주요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 B. 윤석열 대통령의 인덕 부족론과 34월의 분기점. 두 번째 인물 무당 B는 조금 다른 색채를 지닌 베테랑 무속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깊은 산중에서 신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굵직한 인사들의 운세를 봐줬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결코 대중 앞에 자주 서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는 어느 날 불쑥 들어온 의뢰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당비 역시 처음에는 특정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단지 이 남자분의 성격, 운세 그리고 향후 일에서 인연이 궁금하다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무당비는 사주를 펼쳐보고는 몇 가지 찝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스태프가 사실 이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라고 알려주자 살짝 놀라면서도 그러면 더 조심스럽네라고 말하며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선 이분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강단이 있어 보이고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듯합니다만 사실 주변 인복은 풍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덕이라고 하는 요소인데 의외로 측근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배신을 당하기 쉽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격이 고집스럽고 추진력도 뛰어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내부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에서 나서야 할 시기와 물러나야 할 시기만 잘 구분하면 국운과 함께 움직이는 큰 물줄기를 잘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운세를 놓고 말하면 상반기에는 구설과 비난, 내부 갈등 같은 문제가 거세게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별다른 큰 대외적 사고가 없어도 내부적으로 금이 가거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3, 4월쯤부터 작게나마 반전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4월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향후 6월, 7월 그리고 2025년 전체의 운세까지도 연결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마도 그 발언이 국민 정서나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지지층을 다시 확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망시키면서 또 다른 구설을 낳을 수도 있지요. 이분은 무얼 해도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인의 장단점을 인정받게 될 사주입니다. 짧게는 몇 달 안에 인기를 얻고 잃는 정치인들과 달리 한번 흐름을 잡으면 꾸준히 유지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할 수 있지요. 미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조금 더 낫다는 흐름입니다. 특히 올해 을사년, 이 시기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 중요한 도약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국운도 함께 움직이니까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202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해소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만 이분에게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린다면 본인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려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뢰를 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원체 인덕이 부족한 편이라 본인이 직접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쉽게 내 편을 만들기 어려운 사주거든요. 이분 사주의 특징은 본인이 원하는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반면 주변에서 이제 끝났구나 할 때 오히려 반격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주죠. 이 흐름이 국가의 미래와도 얽혀들 수 있어서 특히 2025년 이후를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 추진력 그리고 끈질긴 생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부족한 인덕을 채워줄 만한 인연만 끌어들이면 앞으로의 운세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무당비의 의견에서 돋보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34월에 하게 될 말 한마디가 하반기와 2025년 국운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인덕이 부족하나 본인이 노력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선 무당 A의 사고수나 관제수 경고와 맥이 닿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관제와 구설 그리고 분기점, 두 사람이 전혀 교류하지 않았음에도 놀랍게도 일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무당 모두 구설과 관제수를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받는 공격이야 당연히 많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법적 위험이나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올 상반기에 별다른 실책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당 A는 여름 이후를, 무당 B는 34월의 발언 이후 67월을 핵심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결국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호의적인 흐름으로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인복을 둘 다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무당 A는 조금만 잘해도 잘 터지는 덕이 있으니 스스로 사람을 멀리하거나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무당 B도 인덕이 부족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길만 찾으면 운세가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잘 다루고 주변 세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경고한 셈이죠. 2025년 예언과 구군에 대한 두 무당의 시각. 그렇다면 무당 A와 무당 B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2025년 을사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무당 A는 여름이 되어야 본격적인 전환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거나 잡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윤 대통령이 주변을 잘 추스르고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잘만 버틴다면 2025년이 새로운 구군과 함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한 것이죠. 무당 B 역시 예언하자면 이분은 완전히 가라앉는 시기가 올 듯하면서도 그 타이밍에 반전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곧 구군과 결합할 경우 뜻밖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죠. 다만 그 시너지가 긍정적으로 발현될지 반대로 더 큰 갈등을 일으킬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언행과 인사 운영에 달려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주가 단지 좋다 혹은 나쁘다만으로 구분하기엔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주는 단순한 결과론이 아닌 그 사람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좋게도 흘러갈 수 있고 나쁘게도 흘러갈 수 있죠. 두 명의 최고 유명 무당이 공통으로 지적한 위험 요소인 관제, 구설, 사고수와 해결의 열쇠인 인복, 언행, 시기 조절을 조금만 주의 깊게 관리한다면 그 험난함을 피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통한 2025년 구군 예언을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지가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무당들의 예언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선 일종의 흥미로운 가이드라인을 얻은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쉽게 두 무당의 사주풀이와 예언을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당 A, 겉삼재가 끝나도 속삼재가 여전히 따라다니는 사주. 구설, 관제, 사고수를 특히 조심해야 함. 고집이 강하고 추진력도 좋으며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이나 주변 관리를 잘못하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여름 이후 흐름이 좋아진다. 커다란 분기점이 올 수 있으며 이때 구군과도 연동된 변화를 맞을 수 있음. 무당 B, 인덕이 부족한 사주라 내부 측근에게 배신당하기 쉬움. 그러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면 흑백이 바뀔 수도 있음. 상반기엔 답답하고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나 34월의 말 한마디가 운명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음. 67월 넘어가면서 점차 안정을 찾거나 반전을 맞이함. 다시 한번 큰 결단이나 반전이 예상됨. 구군의 흐름과 맞물리면 큰 시너지 또는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 결국 대동소이한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당장 올해까지는 험난한 과도기가 이어질 수 있고 여름 전후로 반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둘의 점괘를 접한 독자라면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여러 사건과 변화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두 무당의 윤석열 대통령 사주 분석과 2025년 미래 구군 예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오롯이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며 우리의 일상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닙니다. 이상으로 두 명의 최고 유명 무당이 전해준 윤석열 대통령 사주 분석과 2025년 예언, 구군, 미래, 운세, 미스터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운명이고 어디부터가 선택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예언과 조언들을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음미하시고 나날이 펼쳐지는 현실의 전개와 비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무당의 예언 중 어떤 무당이 더 신통할지 판단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